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이 관점들, 지금 뭐 알트 반등들 온 것 같습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면 정말 많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뭐 관점을 뭐 토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시장은 이미 끝났으니까. 끝났는데 비트코인이 좀 올랐는데요? 왜 올랐죠? 쇼청산 시키려고 올린 거예요. 쇼청산. 구조적으로 사실 시장에서 뭐 차트가 그려지고 뭐고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저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대놓고 보여주는 이 지표들이 있잖아요. 대놓고 보여주는 쇼청산 얼마나 됐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해도 100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한 7, 8% 오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내렸으면 이 사람들 그냥 그대로 다 먹여줬겠죠? 고배율도 있을 거고 다 섞여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그냥 떨어졌어도 좋았을 텐데요. 52K들을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상을 그냥 그대로 폭락을 시키거나 잠시 쇼청산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더 큰 속도로, 더 큰 빠른 속도로 폭락을 시키거나.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말 껴있고 월요일이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국내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3위, 2, 3위 정도가 되거든요.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직장인들이 모두가 쉬는 날인데 그때 어떠한 코인 하나가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리플 코인이 좀 유력하기도 한데, 리플이 일단은 SEC 쪽에서 최종적으로 그 의견서를 내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그 순간에 코인판 그 커뮤니티 접속자가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이 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이유? 굳이 따지면은 뭐 그 스캠 코인 중에 하나 TRB 같은 코인도 이제 이거 오르기 전에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이제 하락폭이 좀 크니까 몇 명 애들 이제 상승 분위기 또 만들어가지고 몇 명 애들만 몇 개만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에 착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랑은 좀 다른 게 지금 생태계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예전이었으면 원래 그냥 덤핑하고도 남았어야 될 자리거든요. 예전이었으면 20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생태계가 되게 많아요. 알트코인도 선물 상장된 것도 많고 레버리지 마진도 있고 뭐 이제 덱스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였어요. 그냥 오직 그냥 선물만, 오직 그냥 굳이 따지면 레버리지 껴있는 선물만 있어가지고 속도감이 굉장히 빨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속도감을 그때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가까이 좀 느려졌다. 물론 가격도 4배 가까이 올라간 것도 있는 건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속도감이 4배 가까이 느리다. 원래였으면 한 2주면은 폭락할 게 2달 동안 천천히 빼는 겁니다. 천천히. 근데 그만큼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게, 그만큼 유동성들을 좀 이제 받쳐주니까 물량들을 정리하는 구간들도 필요할 거고, 예전이었으면 1만 달러에서 뭐 5천 달러까지 떨어질 때 그때는 뭐 유동성 뭐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좀 떨어질 거 떨어뜨리고 청산시키고 이렇게도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생태계가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코인 시장이 이게 좋은 현상인가? 반등 사이클로 보십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돈들을 많이 써가지고 개미들을 다 떠먹여 줄 것 같아요? 지금에? 차라리 폭락을 할 거였으면, 개미 털기를 할 거였으면 한 이 타이밍쯤에 했어야 됐. 이 타이밍에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모멘텀을 좀 유지를 하면서 갈 때까지 이제 계속 달려갔어야죠. 어차피 그때는 이런 거 하나씩 털어내면 뭐 개미들은 일단 비트코인을 사지도 못했을 거고, 1억 원이 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선물들 다 털어내고서 가면 얼마나 좀 이제 가볍게 가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하락들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넓게 봐야 돼요. 뭐 당장에 뭐 내일
뭐 일요일날 돼가지고 몇 프로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또 댓글들 달지 마세요. 좀 그게 그런 티를 내지 마세요, 제발. 좀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 없는 티를 내지 마세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방향들 포지션들 잡았으면 숏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70K 위 상단에서 잡아놨다? 만약에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지도 않아. 어차피 만약에 돈다고 해봤자 숏 커버링 돈다고 해봤자 최대치가 여긴데 여기 돌파한다고 해서 그것도 윗상단 살짝 이렇게 숏 커버링으로 저점 대비 해가지고 한 4배 5배? 거기까지 청산시키는 순간적으로 그 정도까지 나오더라도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전빵이니까 그냥 차트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물량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작년부터 끌고 왔던 건데 굳이 뭐 지금 먹을 게 있겠다고 지금 이거 보면서까지 먹을 거리를 찾는다? 장 다 빠진 상황에서 유동성 다 빠진 상황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물론 민코인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민코인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페페아빠라는 그 채널 닉네임을 단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미래를 미리 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국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페코인을 알 때까지 민코인 시장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비트코인이 당연히 영향을 받음에 따라서 선물 상장되어 있는 애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대신에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업비트에 상장하는 시즌이 왔을 때 상장하고 나서 한 몇 배 정도 더 먹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근데 지금은 상장을 안 했으니까 정고점 이게 예전에도 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먹여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지의 출처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페페의 출처가 어디서 왔을까를 했을 때 시바랑은 좀 다르게 시바는 한번 써먹었으니까 덱스에서 출발했다는 게 되게 좀 이제 각인이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빗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업비트 정도는 상장이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상장을 해준 다음에 먹여줄 기회가 대놓고 있을 것 같아요. 한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하실 때 사실 저는 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들 전반적으로 다. 자, 그러면 이거 얘기 드리려다가 갑자기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잔잔하게 5% 10% 먹을 거면 매매를 왜 해요? 지금? 제가 그리고 뭐 선물 관점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선물들을 알아서 하시고 제가 뭐 쇼치라 했습니까? 롱치라 했어요? 레버리지 50배 땡겨가지고 하라고 했습니까?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를. 왜 이렇게 또 이제 댓글들 다시는 분들이 5% 오른 거 가지고 뭐 많이 올랐대. 저번 텀을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 봐. 못 해본 건지 안 해본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바심들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호되게 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피드백 같은 것들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 매매에도 꼬이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응이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희가 모르는 상황들 하나 맞아 떨어지면 그냥 다 작살 나요. 뭐 분석을 하든 뭐를 하든. 루나뿐만이 아니고 뭐 FTX 파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빔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유가 마이너스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저는 예상을 하잖아요. 미리 다가올 것들을 예상을 하고 대응할 준비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간까지는 모르겠지. 나는 근데 코로나 빔을 정확하게 예상을 했어요. 예전에 모든 초기화 리셋 빔 원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하나 이제 저만의 가장 큰 스노우볼 어젠가 오랜만에 정말 한 2년 만에 범죄도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관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주된 내용이 이걸 느꼈어. 그 내용도 좀 재밌기는 했는데 스노우볼 있잖아. 스노우볼.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긴머리 그 장사장인가? 그 코인 그거 해가지고 그 발행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어쨌든 장사장.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스노우볼이 어떻게 보면 그 김무열한테 만약에 이 지분들을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막 분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김무열한테 본인이 먹었던 것들을 그냥 지분들을 그냥 줬으면은 욕심 안 부리고 줬으면 그런 사단까지 났을까?
스노우볼이 하나씩 굴러온 거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적겨놓는 그런 애들 불까봐 이제 죽여버리고 스노우볼이 굴러가다가 본인도 결국에는 끝나버리고 스노우볼.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노우볼. 아 스노우볼을 왜 얘기를 했지? 아 그때 당시에 어쨌든 코로나 빔으로도 저도 수익을 냈었는데 가장 큰 스노우볼이 뭐였냐면 저는 이때 어쨌든 방송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완전 그냥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냥 난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 채널에서 말하면 이게 또 이제 알고리즘에 또 안 뜰 텐데 이거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이들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걸 잡혀가지고 이게 그 재판까지 가고 이럴 줄은 난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까지를. 물론 전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그러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 열어둔다고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어디 뭐 시위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바뀌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대립 관계를 형성을 해놨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 시장을 좀 한번 죽일 것이다. 바이든이 되면은 살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월가 쪽에서는 바이든에 투자들을 많이 했고 바이든 코인, 트럼프 코인 해가지고 FTX에서도 이제 잠깐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에다가 당선이 될 거라고 못을 박아 버린 거고 뭔가 무언의 책임감 때문인지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제 확증 편향처럼 좀 이제 믿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됐다고 했을 때도 부정을 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거기서 그 부정선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재판까지 하겠다는 걸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 누가 믿겠냐고요. 이런 논란들이 진짜 그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미국인들이 더 많아요. 미국인들이.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자산시장 폭락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 예를 들어 뱅크먼 프리드 특별 사면이나 이런 것들 해주면은 그때서야 믿었을걸요? 근데 그때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났네? 아 근데 뭐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편승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으쌰으쌰 뭉쳐가지고 저희 채널을 어떻게 명칭을 어떻게 부를까? 패밀리로 부를까? 패밀리? 페페 패밀리? 아이가 아니고 어입니다. 패밀리.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봤고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렇게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판결이 되기 전까지 임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뤄질 줄 알았는데 취임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땐 이미 늦었지. 취임식 때는 1월 달이었으니까. 이때부터 비트코인 개수를 좀 잃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제가 쇼친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좀 털고서 가겠다. 속도감 있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V자 패턴으로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 W 패턴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털고서 가지 않을까 갈 거라고는 봤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강달러 이미지가 강하니까 달러랑 이제 비트코인이나 자산시장이랑 좀 이제 한번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당선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상향하면서 가지 않을까. 트럼프 재단에서도 그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밝혀졌었는데 지갑들이 오피셜들은 많이 안 떴거든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 스노우볼이 사실 엄청 컸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방송했다가 그런 얘기들을 안 했으면 그냥 유연하게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시장을 좀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때가 가장 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굳이 따지면 사실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현혹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죠. 내가 만약에 이 현물 코인을 사고 있는데 누가 빅쇼트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까요? 아니면 좀 흔들릴까요? 아, 둘 다구나.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질까요? 안 찌푸려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때 어쨌든 참고는 하되 어쨌든 저는 제 성향이 뭐냐면 저는 뭐 어떤 것들을 배울 때 그냥 부딪혀보고 배우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가 있어요. 만약에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되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어쨌든 그냥 계속 해보면서 제가 깨닫는 스타일? 물론 이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과정 자체에서 체화하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드릴 때 짧은 요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그 편집 잘하시는 또 이제 능력자분들과 함께 뭐 이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편집자분한테 다 드리고 일정량의 뭐 수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월급 같은 것들을 챙겨 드리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나만의 그냥 스타일로 해가지고 왜냐면 요약이나 단축 같은 것들을 하기는 쉬운데 이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누가 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 짧은 내용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사실 저 또한 제가 제 분석이 틀릴지언정 저는 역정보를 뿌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사주로 받아가지고 반대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가 좀 걱정이 돼요. 제 소신을 말하는 데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없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좋은 게 그 상승장 때가 가장 좋아요. 사실 모두가 행복한 게 상승장인데 난 그 틀을 깰 것 같으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깰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난 이 한국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많은 힌트들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힌트라고 한다면 제가 전에도 많이 다뤄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막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 이 흐름들을 이해를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국에서만 유독 벌어진다. 굳이 따지면은 남한과 북한이 지금까지도 이제 분리가 된 거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결과물, 공산주의의 최고의 결과물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을 수도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근데 그 전후에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핵을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핵 개발. 왜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뉴스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처럼 공격 타겟이 되는 것처럼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죠. 그 술문화, 여성 그 접대 문화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뛰어쓰면서 방탕하게 그런 이미지와 프레임들이 씌우면서 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어디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솔직히 좌나 우나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솔직히 저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서로 이념 싸움들 하고는 있는데 어디 뭐 반얀트리나 이런 데 호텔 가면은 사우나들 이제 하고 있어요. 사우나들. 저도 실제로 봤고 그 한번 그 국회의원 분들 목록 중에서 반얀트리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그 재산 목록이나 이런 것도 공개하잖아요. 한번 조회들 해보세요. 한번 서칭 해보셔가지고 저는 그런 것까지는 다루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념이 깨진 거죠. 그때부터 그냥 좌나 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것도 그냥 그거구나. 근데 뭐 사실 이게 어쨌든 뭐 여기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핵 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실험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거의 어떤 실험이냐면 CBDC에 대한 실험입니다. CBDC 뉴 월드 오더에 대한 실험이 NW.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붕괴돼 가지고 새로운 화폐를 제안하는 그런 실험이 될 수가 있다. 저희가 지금 쓰는 화폐에서 화폐 개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디지털 원화로. 그러면 갑자기 우리 디지털 원화로 바꿀 게 그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원화 가치 자체가 박살이 나버려서 갑자기 구원투수로 CBDC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원화 가치 박살나고 우리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인간은 좀 위기의 상황일 때 그런 것들을 잘 수능을 하거든요. 내가 좀 이제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이면 자기만의 고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신도 있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최악의 악조건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손들을 내밀면 그런 것들을 다 수긍을 하는 거죠. 마치 뭐 월드코인 홍채 인식해가지고 그 에어드랍 받는 거랑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의 홍채를 주고서. 근데 뭐 일반적으로 사실 그거 받으려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에어드랍도 뭐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CBDC는 사실 필연이다. 올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에서. 근데 이 CBDC가 오기 전에 기존의 원화를 붕괴시키는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원화가 붕괴돼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원화들로 제한을 하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 유동성 자산일 수도 있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 아주 싼 값어치에 원화 가치로는 사실 이제 기회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외국계 자본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험장이 이 한반도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빅쇼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면 새로 그 큰형님들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을 하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이미 그 과정들은 이때 끝났어요. 이때 돈들 풀었을 때 이때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뭐 물량들 정리도 했겠지만 공매도도 있고 롱도 있는데 이거 어쨌든 실험을 해야지만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 적용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급하게 그 자산 시장에 먼저 달려 나갈 이유가 있냐고요. 디지털 지갑 제가 그 민코인이랑 덱스 이거 세 개 말씀드렸죠.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지갑 CBDC 이거 상용화되기 전에 어쨌든 다 적용을 시키고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이 우상향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빌드업도 안 됐는데 굳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이건 내 뭐 지표나 이런 것들 말고 개인적인 내가 봤을 시나리오 앞으로 다가왔을 때.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석유국의 그 오일 그 에너지 그 보유국들 있죠. 원유부터 해가지고 돈들 많이 벌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들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결은 아니고 앞으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전기차들 BMW부터 해가지고 벤츠부터 해가지고 24년도부터 거의 이제 전기차만 생산을 합니다. 늦으면은 26년도부터 빠르면 24년, 25년 이런 식으로 전기차만 쓴다고요. 왜요?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중요시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그 경유라든지 가솔린 같은 것들 이제 안 쓰겠죠. 휘발유나 이런 거. 휘발유 경유 안 쓰겠죠. 아 전기로만 쓴다며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름 쓸 일이 자동차가 가장 흔하잖아요. 뭐 탱크에다가 그거 저희가 뭐 군인들도 다 아니고 뭐 군인뿐만 아니고 뭐 다양하게 쓰이겠지만 그럼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가장 비싸게 파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가 있다. 에너지를, 석유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것들을 왜요? 지구를 위해서. 환경 오염이 되니까. 가장 비싸게 팔고 나서 그것들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자금들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디지털 시장으로, 이쪽으로 들어와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급할 게 없다. 급한 거 누구다? 개미들이다. 바라는 거 누구다? 개미들이다. 가상자산 위에 바라는 거 누구다? 그들은 급하지 않다. 이미 21년도에 돈 다 벌었다. 급할 게 없어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하나도 관심도 없고. 과세 유예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금투세랑 이런 것들 돈 벌었으면 좀 내면 되죠. 언제까지 그걸 이제 뭐 청원하고 할 거예요. 몇 년을 미뤘는데. 일본이랑 미국 가면 그냥 세금 기본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때리는 것도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밀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그 희망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악재 재료들로 되는 거죠. 그게 좀 나쁜 거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세력들이 지구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뭐 문서 같은 것들 어떤 걸로 하죠? 종이 뽑죠. 종이 어디서 뽑죠? 나무 캐죠. 나무가 어쨌든 지구의 환경을 좀 이제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대체할 수가 있냐? 이더리움으로, NFT로. NFT를 어떻게 해요? 그 문서 같은 것들을 NFT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무 같은 것들이 필요 없네? 디지털 지갑에 이 NFT화된 문서들을 모두가 상용화됐을 때 이것만 인증해버리면 바로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더리움 얘 원래 채굴하던 애 아니었어요? 얘네도 전기 많이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포스로 바뀌었습니다. 포우 방식에서. 매일같이 공격받았던 게 지구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이더리움 채굴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 NFT랑 나무 캐가지고 문서, 그러니까 나무뿐만이 아니고 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종이 써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NFT화 시키자. 근데 이거 아직도 상용화 안 됐죠? 상용화가 되기 전에 뭐가 온다? 버블이 온다. 그럼 삼박자가 갖춰줘야겠죠. 삼박자보다도 일단은 디지털 지갑이 먼저 최우선인데. CBDC 디지털 아이디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뭐 여권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일본 좀 풀어줬죠. 왔다 갔다 할 때 여권 없어도 된다고 풀어줬죠. 하나씩 적응들 하시면 돼요. 여권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 일본 이제 곧 풀립니다. 여권 없이 갈 수 있어요. 하나씩 자연스럽게 좀 너무 편하다 하다 보면은 디지털 아이디로 그냥 우리 그것만 인식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되면 반발들 하겠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금씩 바꿔가는 거다. 이거 이렇게 너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채널이 좀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들만 보시면 그냥 저희끼리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망상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예요, 팩트. 이걸 또 이제 어디 뭐 소설 쓰는 것처럼 느끼시면 진짜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추세 전환이 안 되면 단순히 제가 볼 때는 52,000달러에서 끝날 게 아닌데요,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데? 다음이? 그 내부자들 이미 돈들 다 팔았거든요. 불장 러시를 하는 불장의 이제 아이콘이었던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는 주식도 일부 팔았고 코인베이스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전부터 내부자들 이제 매도가만 이거 뭐야 얼마야? 매도가 거의 몇 천억이 됐네. 5천억? 이래도 불장이 보이세요? 큰형님들이 이미들 다들 정리들 하고 있는데 가치가 너무 이제 부풀려진 거라고 판단들이 돼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계속 들고 갔겠지.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두 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자질구레한 5% 10%에 좀 반응하지 마세요. 좀 큰 그림 좀 보시라니까요. 큰 그림 좀. 선물 레버리지 50배 100배 땡겨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선물에 대한 조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몰입하셔가지고 제 채널에다가 그렇게 다시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를. 시간적 여유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예전이랑은 속도감이 굉장히 좀 느려졌으니까. 이때랑 뭐 이때에 비하면 속도감이 좀 느려졌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학습 패턴이라고 하죠. 21년도에는 쌍봉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를 못 넘었냐? 1억을 못 넘었어요. 1억에 대한 희망감을 가지고, 그리고 특정 인플루언서, 외국계 인플루언서도 1억에 대한 이런 얘기들 하고 나서 고점 찍고 내려갔고, 법정화폐 엘살바도르가 이 구간에서 법정화폐로 인정해가지고, 또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대로 물렸다가 지금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말라. 인플루언서 그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이 딱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쌍봉이죠. 그리고 1억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이 희망 고문 하면서 결국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1억인데, 조금만 더 올랐으면 1억인데 그걸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21년도에는 딱 그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거 어디서 세뇌당한 건지, 그 반감기 이후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 계속 어디가 들어가지고도 얘기들 하시거든요. 지금 그 패턴이랑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가겠습니까? 반감기가 되기 전에 올랐는데. 이거는 뭐냐면 넓은 관점에서 헤드앤숄더, 넓은 관점에서 헤드앤숄더가 뭐냐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임팩트 있게 그냥 모든 장을 한 번에 끝내버리는 그런 비만화가 나올 겁니다. 어느 구간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억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고점을 잠깐 넘었잖아요. 이 정도로 해야 될 목표를 다 이뤘다. 해야 될 것들 다 했다 이거예요. 1억도 넘었으니까 무슨 얘기들 한다? 2억 3억 간대 5억 간대 당장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속 모으래. 어떤 근거로? 5년 동안 모을 거예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그냥 진짜 갈 타이밍이 됐을 때, 유동성 들어왔을 때 편승하는 타입이지, 지금까지 모아가지고 5년 동안 3년 동안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버틸 건데요? 금리까지도 당장 내려가지도 않을 건데? 자산시장 하락하는데? 레버리지 안 꼈으면 다행이죠. 레버리지까지 꼈으면 어떻게 버틸 거예요? 지금 최소한의 한 달도 버티기도 힘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6개월? 1년? 2년? 25년도에 가면은 상승할 때 그 편승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죠? 굳이?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가격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니 내가 팔면 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베팅이죠. 선택이죠. 둘 중 하나겠죠. 결국에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리하고서 바닥에서 잡든, 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잡는 거고, 오를 것 같으면 계속 홀드하는 거죠. 인생은 원래 확률 게임입니다. 특히나 자산시장은. 그래서 1억이죠. 1억. 반감기 전에 사이클을 미리 만들어냈고 반감기 이후부터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역학습 패턴, 역정보, 그 패턴을 한번 이뤄냈고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리고 1억이라는 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21년도에 못 들었던 2억 3억 간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전고점 잠깐 뚫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고점들을 그대로 말아 올려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것들 두 가지 학습 패턴을 만들어냈고 상징적인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21년도에는 쌍고점, 결국에는 1억을 못 넘었지만 지금은 넘었으니까 2억 3억 간다. 저는 베팅한다면 그냥 빅쇼트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언제까지요? CZ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돌아오기 전까지. 왜 그런지 알아요? 크립토 불장의 인물이 누구였죠? 21년도에?
누구였죠? 딱 보면 도지코인의 아버지 누구죠?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 이런 선택들 하고 있어요. 불장의 아이콘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주식시장에서는 굳이 따지면 가장 먼저 불장을 만들어냈던 테슬라가 있고요. 해외 주식은 뭐 이제 제약주도 있겠지만 백신 관련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창펑자오. 일단 일론 머스크는 다 내려놨다. 이 불장의 아이콘이 내려놨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창펑자오는 4개월간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믿을 것 같습니다. 뭐 100% 믿는 건 아닌데 50% 굳이 따지면.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